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진통 끝에 겨우 당대표 경선에 선거투표제 도입을 의결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공개 충돌 장면이 또 나왔다고요? 네, 친명계는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을, 친청계는 선호투표제 도입에 당원당규 위반을 따지며 맞붙은 건데요. 회의 마지막엔 황명선, 박규환 최고위원이 공개 언쟁을 벌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또 한 번 개파 대리전이 펼쳐진 겁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 비방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른바 명청대전을 두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참수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서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선 정 전 대표 이 대통령을 깔보는 느낌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평택을 무공천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부모가 자식을 지웠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에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울 일이냐며 섬뜩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인석 전 총리는 오늘 당내 청년 영향력을 키우는 4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를 청년 몫으로 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헌 당일 행적 관련 법정 증언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 갈등도 악화일로죠. 네, 안철수 의원 주말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 금지를 외친 데 이어서요. 자신을 공격한 친한계를 여의도 레카로 지칭하며 창당할 거라면 이분들은 꼭 배제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혼자 살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당을 사지에 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권도 없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게 다르지 않느냐며 이번 일로 한 의원 복당은 어떤 명분도 상실됐다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공전하는 상황 속 차기 유력 주자인 한 의원을 두고 장 대표와 안 의원이 합동전선을 편 셈인데요. 친한계는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오늘은 광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기일 연기를 신청한 민중기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김건희 씨의 대법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대법 선고 기일이 결국 변경됐죠. 네, 당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특검이 어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특검 측은 최소 한 달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보다는 적은 8일 더 늘어난 건데요.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네, 특검이 연기 신청을 한 배경은 뭔가요? 네, 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란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겁니다. 네, 어떤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나요? 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사전 계약이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제 윤 전 대통령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명 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협의를 지배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납치를 시도한 중요한 증거인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강력팀장이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를 살인과 연결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경찰이 강력팀장을 송치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누락의 은폐 인멸까지 추가로 드러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광산경찰서 강력팀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죠. 그런데 그 과정마다 담당 강력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 박경감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했고 또 강력팀 내부에서조차 성폭행 살인죄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성범죄 목적 범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보고서도 수사 기록에서 빠뜨렸고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없앤 배경에도 박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감식 현장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박경감이 직접 만져보고도 압수하지 못하게 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경감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빠뜨린 자료를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고 차량 내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마저 삭제하라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주요 살인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등 3명도 입건하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보다 훨씬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파악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황은 광산경찰서 강력팀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오늘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그리고 강력계 등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경찰의 지휘부가 부실 수사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과 10일에도 광산경찰서 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광주경찰청의 의사결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휘부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청주시 의회와 해당 시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경찰이 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청주시 의회에 들이닥쳤습니다. 현 청주시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압수수색은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A씨의 시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그리고 개인 사무실인데 지금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시의원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고요.
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담배를 사준다거나 교제하자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A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 석 달여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의 선거와 투표 시스템에 관련된 정말 큰 뉴스를 내놓을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전쟁 관련 중요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대 사항을 발표할 거라는 백악관의 예고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쟁 장기화 우려만 키웠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은 다음 날부터 이란의 교량과 항만을 공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2-3주가 아닌 일주일 만에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이번에도 이란 전쟁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말 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선전하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만 소개했습니다.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ursday is it doesn't get bigger because without free and fair elections you don't have a country. We'll be discussing other things too, but it's going to be a very big announcement. Yeah?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이란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Can you give us sort of a sneak peek about what to expect and tell the Well, I'd audience rather in save America? it. It will concern that subject, and we'll have a couple of other things to say.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징수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가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며 하루 만에 비현실적 구상을 철회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 속에 갖는 이번 연설에서도 새로운 제안보다는 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성과를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 대국민 연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지난 밤사이 내린 강한 비로 수도권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수원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파주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이번 비로 건물 외벽이 무너진 사고가 났다고요? 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외벽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잔해가 떨어지면서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휘어졌지만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과 지자체는 추가 붕괴 가능성을 대비해 빌라에 거주하는 19세대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주민센터에 임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청은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붕괴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소방당국에 벼락이 친 뒤 바위가 떨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서대문구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폭우로 인한 사고인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비로 침수 피해도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인데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전기가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집수정 펌프로 물이 들어차면서 침수가 시작돼 성인 발목 높이까지 잠겼다는 게 관계자 설명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양수기 4대를 동원해 밤새 빗물 15톤가량을 빼냈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경기 북부 소방에는 비 피해 관련 신고가 58건 접수됐는데요. 도로 장애 신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관련 신고도 9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습 16건이 접수됐고 파주시와 남양주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오후 들며 비는 모두 그쳤지만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초복인데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데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안팎 정도로 기온이 크게 치솟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반면 비가 적게 내린 영남 지방은 경주의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은 온열 질환 위험성이 큰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곳곳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부터는 충청 남부와 경남 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충청 남부와 경북 지방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영동과 남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3도, 강릉 25도 등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0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친 만큼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